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러를 위한 수본러 김원입니다. 합격러라는 것은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수학의 본능자 수본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꼭 OT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와 강의인 만큼 자세한 설명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수학에 자신감이 있으시거나 선택 과목 중에서 그래도 수학은 할만하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만큼 기본적인 개념은 분명히 학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 이 내용 너무 많이 잊은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개념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1강은요, 다항식 파트 중에서요, 다항식입니다. 자, 제 1절 다음에 갑자기 제 3절이 돼버렸죠. 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제 2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2강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두 개를 묶었을까요? 이걸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곱셈 공식 하시다가 좀 까먹으시고 다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는 두 번 공부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십니다. 묶어서 공부를 하면은 한 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항식 연산에서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누누이 봐왔던 것입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동류항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사실. 뺄셈이 있을 경우에는 빼는 식의 부호를 몽땅 바꿔서 덧셈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셈에서는 지수법칙과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저거 생각하면서 푸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된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 연산에 있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식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법칙에서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거를 정리하기 괜찮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A의 m제곱이다. 이 말은 밑 A를 거듭하여 n번 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A인데 이게 총 몇 개다? n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셔서 나머지 성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복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나눗셈부터는 제가 좀 짚어드리고 갈 개념이 있어서 여기부터는 조금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자동화가 되셔야 돼요. 나머지는 식은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아주 생활화 되셔야 돼요. 단 주의사항 있죠?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실. 나머지 차수는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으셔야 돼요. 그래서 팁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다항식 fx가 있다고 할게요. 또 gx가 있다고 할게요. 다른 말이 없다면 우리가 다항식은 그 문자에 관한 식인 거니까 fx, x에 관한 식, gx, x에 관한 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fx를 나눈 식 gx 그리고 몫은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qx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머지 식이 있는데 나누는 식과 나머지 식의 차수 비교는 겁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1차 식이에요 라고 한다면 1차 식보다 작은 거는 0차 식, 상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상수가 되셔야 돼요. 자, 얘가 만약에 2차 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2차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1차만 되나요? 아니죠. 1차 또는 상수항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식을 두자면 다른 말이 없다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하고요. ab는 상수라고 하죠.
A가 0이면 상수항되는 것이고 0이 아니면 1차식을 유지하겠죠. 자, GX가 이번에는 3차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느낌 빡 꽂히시죠? 2차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을 두자면 이렇게 하시고요. 마찬가지 A가 0이면 1차식, 둘 다 0이면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언제 씁니까? 문제 풀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에요. 문제를 읽고 있는데 내가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나누는 식이 몇 차냐에 따라서 나머지 식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곱셈 공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외를 하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개의 합의 세제곱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물론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얘는요, 합의 제곱. 자, 얘를 두 번 곱한 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a 플러스 b입니다. 자, 이때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칙들을 우리가 그냥 몸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림차순 정리와 동류한 계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곱하시면 얼마 됩니까? a의 세제곱이고요. 곱하시면은 a제곱 b가 될 것이고요. 곱하시면 ab 제곱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분배의 법칙을 쓴 거죠. 자, 그리고 더하기 이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얘 곱하시면서 보이잖아요? a제곱 b 동류항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2a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 딱 생각하시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맞춰 적으면 좋겠죠. a 제곱 b 플러스 2ab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하시면 간단히 a 세제곱 플러스 이거는 3a 제곱 b 동류항인 거니까 개수 정리해서 3ab 제곱이고요. 플러스 b 세제곱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요,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 라고 하시고요. 여기다 b에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시면 부호가 풀마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곱셈 공식을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여러분이 써먹지 못합니다. 왜요? 생각이 잘 안 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세제곱이잖아요. 자, 전개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몇 차죠? 3차입니다. 얘요? 갈등하고 계시나요? 3차입니다. 차수는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알려주는 횟수거든요. A 2개, B 하나 3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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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항이 3차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게 되면은 앞자리만 기억하면 되죠. 1, 3, 3, 1. 괜찮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여러분만의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공식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두 개씩을 곱해서 결과가 얘가 나왔다는 얘긴데요. 자, 2번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 두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1차죠. 뒤에는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것을 전개했더니 딱 깔끔한 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A제곱 곱해서 A 세제곱이고요. B제곱 곱해서 플러스 B 세제곱입니다.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껄쩍지근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전개해보시면 돼요.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간이 뽁닥뽁닥 계산돼서 싹 사라지고요. 딱 간단한 얘만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1차와 2차의 곱인 거니까 3차. 1차와 2차의 곱인 거니까 3차.
그리고 앞에 1차식에서 이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뒤에 붙은 2차식의 가운데가 2개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은 뽁닥뽁닥 지워진다라고 하시면 기억하시기 편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가운데 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맞으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이 3개잖아요. 서로 다른 대상 3개를 합한 다음에 제곱한다라는 얘기는 2차니까 다 2차를 유지한다.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의 2배의 합이다. 제가 지금 A, B, C를 주로 사용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형태를 보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제곱의 합, 2개씩 곱한 거의 2배의 합. 이게 더 기억에 남아요. 백날 ABC로 기억하면은 실제 시험 볼 때는 ABC만 둥둥 떠다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요. 요거는 좀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전개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로 바꿔서 해도 괜찮나요? 그러면 요게 지금 하나의 문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것끼리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같은데 가운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 유명한 합차의 곱, 제곱차, 제곱 그 아이죠.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인 거니까 쓰자면 이것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전체 제곱 그리고 가운데 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식의 전개함에 있어서는요. 형식, 그 꼬라지가 겁나게 중요합니다. 합의 제곱인 거니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요. 하자면 A 4제곱 플러스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이거 제곱한 거니까 4제곱이고요. 각각 지수가 분배가 되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입니다. 계산되는 거 보이시고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시네요. 맞나요? 자, 이제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이제 좀 이따 공부할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인수분해는 전개한 식을 전개하기 전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인수분해, 곱으로 연결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곱셈고시 공부하고 완료하고 인수분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수분해 가세요. 전개한 다음에 전개하기 전을 바라보는 거. 앞도 마찬가지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으시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실 때 특징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A제곱과 B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앞대가리라고 할까요? 자, 이것이 얘 제곱이고요. 얘는 이것만 확인하자면 얘네들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아, 진짜 짜증 갑자기 물 밀듯이 밀려오죠. 겁나게 복잡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식을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분들한테 각인을 좀 시키기 위해서 지랄 같은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짜증이 최고치에 올라가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짜증이 올라가요. 막 그리고 막 지랄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해보자면 앞에는 서로 다른 세 대상의 합입니다. 뒤에 가로는요. 그 각각의 제곱의 합. 자, 여기까지만 있다면 실제로 그냥 이거에다 이거를 곱한 거 전개하면은 정말 그지 같아집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몇 개의 항만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 조작이 필요하죠. 그 조작이라 함은 죄다 플러스니까 뭔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1차들의 합, 2차들의 합, 여기도 2차가 있어야겠죠. AB 곱한 거 2차, BC 곱한 거 2차, CA 곱한 거 2차. 2개씩 곱하고 마이너스 1배 한 거를 붙여서 전체를 전개하자면 정말 깔끔해진다. 곱한 거 A 세제곱이고요. 곱한 거 B 세제곱이고요. 곱한 거 C 세제곱이고요. 맨 마지막 공평하게 세 문자의 곱의 3배만 남는데 빼기로 남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 그 심심하고 무료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한 번 정도 전개해 보시면은 생각의 정리가 되며 의지력이 상승이 됩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할게요.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라고 할게요. 항이요.
근데 특징이 세제곱의 합에 그들 곱의 3배가 빼져 있는 거라면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인수분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 공부하실 때는 바로 뭘 하신다고요? 인수분해를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그 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앞번호에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한 형태의 문제가 매년 2~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 플러스 30초 안에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앞에 절약하고 뒤에 가서 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문제 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시간 배분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공부를 하실 때도 여러분 암기, 영혼 없는 암기 절대로 안 되시고요. 의미 부여를 해서 적시적소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말 많이 맞죠.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내가 조작을 하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머릿속으로 전개하시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한 번만 적어볼게요. 이거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당연히 제곱의 한만 남겠죠. 라고 머릿속으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를 제곱했습니다. 그럼 얘만 남으려면은 플러스 2ab 하면은 되잖아요. 자, 더불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이거를 얘와 곱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얘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b인데 자, 장담하건대 제가 앞으로까지는 그러네. 제가 이제 바로 말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요. 딱 3일만 연습해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가져가십니다. 적용 가능하고요.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뭐냐면은요. 머릿속으로요. 얘를 전개한 식을 픽스 시키세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픽스 시키시고요. 얘 전개하세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하시고 이거 정리해서 여기 픽스 시킨 식이랑 같은지를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딱 3일만 투자하시게 되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한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바로 생각이 탁 나게 되어 있어요. 뇌의 구조가 그래요. 훈련에 의해서 뇌는 달라지잖아요. 아시겠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등식이 성립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합의 세제곱에서 이것을 뺐을 때 쟤만 남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적어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나는 알고 싶다. 나 a 플러스 b라는 값이랑 그리고 곱을 알고 있다. 하면은 얘를 일단 세제곱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전개한 식에서 바라보시면 1, 3, 3, 1 그 구조를 살짝 위치를 바꿔서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하시고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에서요. 3ab 묶어내시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시거든요. 나 얘만 남기고 싶다고요. 누구를 죽여버려야 돼요? 얘를 죽여버려야겠죠.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ab 하시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끝나시잖아요. 조작을 하는 겁니다. 변형은 조작이에요. 필요에 있어서요. 합곱을 알고 있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다라고 한 번만 의미 부여하면 안 까먹잖아요. 나머지 것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도 가볍게 눈으로 확인하면 얘를 전개한 식에서 얘를 빼버려야지만 제곱의 합만 남는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방금 좀 전에 살펴본 얘기죠. 몇 분 지났을까요? 자, 얘를 이항시켰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얘와 얘 곱이잖아요. 그럼 세제곱의 합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가져갈 것만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괜찮은 것들이요. 여기서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이게 성립하면 싹 지워지는 거니까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알겠어요.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0이면은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어지죠. 얘는 뭔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 때문에 하나를 좀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요 식을 좀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쓸 건데 왜?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죄다 2배를 해볼게요.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하시고, 자, 이를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식을 내가 필요에 있어서 변형했다면 원래 값을 유지하도록 다시 뭔가 조작을 하셔야 돼요. 모든 항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2분의 1이요. 자, 2분의 1을 곱합니다. 왜요? 요 안에 있는 식을 변형하려고요. 써볼게요. 자, A차 B제곱 더하기 B차 C제곱 더하기 C차 A제곱 하시고 가로 하시고 앞에 2분의 1 인정하세요? 볼까요? 전개하면 A제곱 나오죠? A제곱 나오죠? 여기 있죠. 전개했을 때 B제곱 나오죠? B제곱 나오죠? 여기 있죠. C제곱 C제곱 나오죠? 또 여기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실제로 전개한 식이 얘란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요, 얘가 0이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0 이상인 것들이 합이 0이려면 죄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 말은 A랑 B랑 같아요. B랑 C랑 같아요. C랑 A랑 같아요. A, B, C라는 얘기죠. 즉 표현을 달리한 건데 말은 똑같은 거예요. A랑 B랑 C랑 같아요라는 그 단순한 말을 이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0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0이에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같아요라는 얘기는 얘가 0이에요라는 얘기니까 얘가 0이면 싹 사라지고 이거랑 저거랑 같은 거밖에 안 남잖아요. 이해하시죠? 분명히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어떤 다항식끼리 곱셈이 있어요. 이걸 전개를 합니다. 전개해요. 자, 전개한 거 다시 원상복귀 인수분해요라는 얘기입니다.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같이 가져가시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보기 되게 편해졌죠.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 아마 1번, 2번, 3번까지일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보시면 돼요. 아, 전체 형식이 완전한 제곱식인 것 같아. 제곱, 곱의 두 배만 있다면 이렇게 묶일 수 있어야 하는 얘기고요. 마찬가지죠? 제곱, 곱의 두 배인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죠. 자, 제곱의 차, 합차의 곱. 전 계속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세제곱. 자, 3차인데 1, 3, 3, 1의 구조야. 아, 합의 세제곱? 풀마. 라는 얘기는 차의 세제곱?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요거요. 세제곱의 합. 뭐야? 간단하게 두 개 항만 있어. 똑딱 그거. 제가 똑딱 했잖아요. 1차와 2차의 곱인데 가운데 곱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사라지고 쟤만 남는다. 세제곱의 차 마찬가지죠. 여기만 보고 같고요. 여기는 그 반대 부여가 되어야지만 전개했을 때 싹 지워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의 합인데 곱의 두 배. 세 개 몽땅 합한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세제곱의 합인데 공평해. 곱했어요? 3 뺐어요. 그 지랄 같은 식 기억나시죠? 의미 부여한 거 하나만으로 기억이 나시잖아요. 지랄 같은 식? 그럼 한 개씩 더한 거 1차의 결합이고요. 여기는 2차 항의 합인데 똑딱 지워지게 한 조작법.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빼기 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곱셈 공식 할 때 쓰니까 얘는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팁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읽어보긴 할게요. x 4제곱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의 형식을, 이거는 원래 이름이 있죠. 얘가 이제 2차를 다시 제곱한 게 있잖아요. 뭔가 2차라는 2차가 중복되는 느낌이죠. 복 2차식입니다. 자, 복 2차식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한 문자의 역할을 하는 식이나 무언가 있다면 지환을 하죠.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은 이 식이 조금 보기 편한 식으로 바뀝니다. 라지 x제곱 플러스 a 라지 x 플러스 b고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기본 공식, 기본 틀에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제곱차 제곱의 꼴로 변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백날 이렇게 읽고 해봤자 소용이 없죠. 여러분만의 예제 문제를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소개해볼게요. 문제를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x 4제곱 1번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를 가져가 볼게요. 느낌 확 와요. 많이 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라지 x 제곱 더하기 3 라지 x 플러스 2고요. 합곱의 인수분해죠. 합이 3이고요. 곱이 2가 되는 두 수는 1과 2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원상복귀. 얘는 원래 누구였죠?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불가하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지울게요. 두 번째로 갈게요. 제곱차 제곱꼴은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만들고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x제곱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보실게요. 그러면 제곱차 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은 겁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괜찮으세요? 얘는 어제 많이 봤네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끝나면 안 되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합곱의 인수분해 의심할 만은 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얘는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좀 특이한 아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를 공부할 수 있어요. 1차식 4개의 곱은요.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곱하시면 돼요. 단 지환할 수 있는 꼴이 나오도록 하셔야겠죠. 이렇게 2개씩 묶었어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거잖아요. 그럼 얘랑 더한 거, 얘랑 더한 게 한 문자 역할인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했다라고 친다면 그때는 x제곱을 한 문자 취급에 또 전개하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쉽게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래 이거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전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짧은 시간 내에 계산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전개도 예상하고 하세요. 제곱하면은 4제곱입니다. 곱의 2배, 4x제곱이죠. 9x제곱 뺍니다. 4x제곱에서 9x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5x제곱이죠. 이거 전개한 거 4. 훈련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문제였겠죠. 자, 이 문제는 치환을 해서도 풀립니다. 얘를요, 라지 x로 치환하시면 앞서 풀어줬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단 끝까지 인수분해 된지 확인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제곱차 제곱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제곱차 제곱꼴을 바꾸지? 대부분은요,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x 4제곱 더하기 4, 그리고 이렇게 살짝 중간을 비워놨습니다. 왜요?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제곱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제곱입니다. 이때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죠. 2개 곱한 거에 2배. 그러면은 4x제곱, 근데 플러스여도 되고 일단 마이너스여도 돼요. 만약에요, 내가 플러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은 지우셔야겠죠. 빼기 4x제곱 하셔야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그대로 이렇게 내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일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플러스 하셔야 없어지는 거죠. 복부호 동순이라 쓰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 이걸 하겠소. 그러면 x제곱의 제곱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요거 4. 요거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눈으로 검사해도 원래 식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값은 변하지 않되 조작을 통해서 표현만 바꾸는 거죠. 이거는 뭐의 완전 제곱식인 거죠? 이것이고요. 얘는요. 이것입니다. 네. 제곱차 제곱이네요.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3x. x제곱 더하기 2. 이것입니다. 맞나요? 자, 얘. 아까 봤던 아이죠. 요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요거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선택하고 플러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우고 가볼게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해보겠다. 두 번째.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시고 없었던 거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원래 있었던 아이고요. 그러면 나 요거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제곱 묶어주고요.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거 앞에 풀었던 풀이도 가만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제곱, 차, 제곱의 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니까 가능하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다시 잘 배치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죠. 2와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거는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입니다.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맞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거 똑같잖아요. 이해 가능하시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시고요. 다시 되돌려보는 작업을 한 몇 번만 이왕 공부하시는 거니까 하루에 꾸준히 한 두세 문제만 한다고 칩시다. 그까이 거 뭐 곱셈 곱식 인수분해 뭐 그 불교겠습니까? 완벽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알아봤더니 뭐 인수분해 공식 별거 아니라는 거 좀 느끼셨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는요. 복잡하니까 정리를 하셔야겠죠. 맞나요? 정리할 때 여러분 내림차순 정리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형식이 맞는지를 관찰하시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인수분해하시고 안 되면 지화이라는 것도 써보시고요. 이제 2강에서 공부하게 될 인수 정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강과 2강을 공부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제가 매번 강의마다 이거를 띄워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칠판 지우고 페이지 넘길 때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프로 합격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프로 합격러야 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만큼 효과는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니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이어지는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